완자교재 160페이지 펴시면 되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면서 숙제를 내줘야 돼서 진도 나가볼게. 자, 첫 번째 파트로서는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고, 일단 필기해놔 그럼. 일단은 원래 물리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개념을 잘 쌓아가야 되는 단원이어가지고 중간에 놓치거나 그러면은 거의 복구가 힘들어. 그래서 영상을 듣거나 아니면은 남아야 될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첫 번째는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중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중력부터 배우게 돼. 그래서 1번이 중력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중력에 대한 정의로는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읽어볼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중력에 대한 정의로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도 정의해주고,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정의일 것이고, 고등학교 혹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 이게 중력에 대한 조금 더 보편화된 정의야. 사실 두 개가 같은 말인 게, 첫 번째 정의는 뭐에 대한 정의였냐면은 사실상 이거였어. 원래 지구가 있으면, 이게 지구면은, 지구는 당연히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각자 가지다 보니까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냐면 이거야. 항상 모든 힘은 쌍방향 존재하기 때문에, 써볼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게, 모든 힘은 쌍방향 존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야. 만약에 예시를 든다면 A가 B에게 F만큼의 힘을 주었다 혹은 작용했다라고 해볼게. 이런 일이 벌어졌대. 만약에 어떤 A라는 물체가 B한테, 그러면 누가 안 알려줘도 반드시 이 말의 의미는 B가 A에게 F만큼 동일해. 항상 그래.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칠판에게 힘을 줬다 라고 하면은 동시에 뭐야? 내가 밀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밀리는 이유는 칠판도 나한테 힘을 줬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힘을 줄 수는 없어. 일방적인 힘은 불가능해. 항상 A가 B에게 줬으면 항상 반드시 뭐야? B도 A에게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이러한 특징. 우린 이거를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작용 반작용 법칙 써볼게.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항상 모든 힘은 쌍방향 존재한다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두 개의 힘, A가 B한테 F, B가 A한테 F, 이 두 개의 힘은 서로 뭐하다?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힘의 크기는 동일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가 B한테 힘을 세게 주면은 동일하게 B도 A가 힘을 세게 줄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근데 방향은 반대야. 힘이 작용하고 있는 방향은 반대. 세 번째는 동시에야.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차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칠판에 힘을 주면은, 이렇게 주면은 내가 준 즉시 칠판도 나한테 힘을 주는 거야.
방향은 반대고, 그렇지? 내가 칠판을 이쪽 밀면은 칠판 나한테 반대 방향 미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세게 밀면 나도 세게 밀리고, 세 번째는 동시에야. 마찬가지인 게 기본적인 어떤 중력도 힘의 이종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지구가 물체에게 힘을 가했어.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그럼 동시에 물체도 지구에게 힘을 가해.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됐어? 근데 그 효과는 달라. 물체는 질량이 작아서 그 효과가 크지, 떨어지지. 근데 지구는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겨도 그 힘이 지구의 질량 대비 워낙 작기 때문에 지구는 별 영향을 안 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력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 있겠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만 배웠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고, 이거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였냐면은 애초에 중력이라는 힘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모든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때 요 힘은 무슨 힘이냐? 항상 인력이야. 항상 인력, 잡아당기는 힘 서로. 그래서 조금 더 보편화된 공식, 이 두 번째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질량 M1이 있고 질량 M2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물체가 두 물체가 있고 둘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M1, M2만큼 질량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 M2가 M1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고 똑같이 M1이 M2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이때 이 두 개의 힘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고 둘 다 중력이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동시에야 항상. 됐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에 대한 힘을 우리가 F1, 2 얘를 만약에 내가 F21이라 해볼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F 힘인데 1이 2를 잡아당기는 힘. 얘는 뭐냐면 2가 1을 잡아당기는 힘인 거야. 됐어? 그런 의미에서 1, 2, 2, 1인 거야. 요 두 F는 어떤 관계에 있었냐? 어떤 관계에 있냐? 내가 방금 소개한 이 세 가지를 한 큐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F1, 2는 마이너스 F21 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기본적인 작용 반작용에 대한 법칙이야 이게. 오케이? 자, 여기서 절대값은 같지 서로? 절대값은 같다. 무슨 얘기야?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 붙었지? 이게 무슨 의미야? 방향이 반대다는 얘기야. 물리에서 마이너스의 의미,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에 대한 정보야. 그래서 해석하자면은 자, 이거 다시 해석하자면은 절대값 같다. 크기는 같다. 두 번째, 얘는 뭐냐?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힘에 대한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이제 요 식은 이제 두 물체에 대한 중력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중력의 힘의 크기인 건데 써볼게. 이것도 두 번째,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뭐냐? 두 번째 식은 그래서 F1과 F21은 1, 2하고 2, 1은 크기는 같아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 F 중력 이 그래비티를 내가 쓰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공식이 있어요. 두 개에 대한 힘의 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은 변수가 뭐냐? 두 물체의 질량이 있고 두 번째는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 거리. 내가 이 거리를 만약에 R이라고 치면은 R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할 수 있냐면 써볼게. R 제곱 분의 상수값 G 곱하기 두 물체의 질량을 하시면 돼요. M1 곱하기 M2. 이게 중력 공식이야.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무슨 얘기냐면은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일단 얘는 상수고 두 물체의 질량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력이란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제곱배만큼 약해지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도 질량 있고 너도 질량 있으니까 심지어 나하고 도현이 사이에서도 중력이 있어. 지금도 있는데 이 값이 워낙 작아가지고 못 느낄 뿐이야. 거의 0에 수렴하겠지.
근데 중력이라는 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되게 약한 힘이기 때문에 요 M1, 그러니까 질량이 지구 정도 혹은 달, 지구 정도 돼야지만이 이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 그 의미가 생겨.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뭐 이런 되게 아주 작은 질량 수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붙어 서로. 워낙 작아서.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 식을 내가 그냥 우리가 뭐 글로 쓰자면은 질량의 중력에 대한 볼게. 1번.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두 가지 팩터가 있어. 첫 번째 질량곱, 두 번째 거리의 제곱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물체의 질량곱에 비례한다. 중력의 크기는.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어디냐? 중력의 방향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인 거야. 그치? 서로 이렇게 위치에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방향, 얘는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쓰면 되겠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고까지 알면 되겠지. 이렇게까지.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무게예요. 무게. 우리가 무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용어가 중력, 질량, 무게가 있거든. 중력, 질량, 무게.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게. 일단 무게의 정의는 중력의 크기야. 정의는 그냥 그대로 중력의 크기. 우리가 보통 크기라 하면은 수학에서는 절대값이지.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구한 중력이라는 힘의 절대값 씌운 게 무게인 거야. 그냥 단순히.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좀 보편화된 식이지만은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거든. 지구거든.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다 지구 안에서의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편화된 식으로 쓰자면은 다시 보자면은 두 번째 정의에 따른 중력의 크기는 이거야. 근데 첫 번째 정의에 따른 중력의 크기는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두 번째에 대한 공식이고, 첫 번째에 대한 공식은 뭐냐면은 해볼게.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은, 자, 물체가 지구에게서부터 느껴지는 중력의 크기 구해볼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지구의 질량 대입하시고, 물체의 질량은 미지수겠지? 미지수. G는 상수,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이야. 이게 거리거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다 R, M, 1 이게 지구라 치면은, 그러면 다 상수여서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 지구상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F는 M2의 의미는 물체의 질량이야. M2 곱하기 G가 나와. 이 G가 뭐냐? 이게 9.8이야 그냥. 하필 9.8 미터 퍼 제곱 세컨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단위로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계속 배웠었던 물체에 대한 무게를 구할 때 항상 9.8 곱하기 질량 했었는데, 그 나오게 된 근원은 뭐였냐면 원래 이 식이었어. 보편화된 요 식 안에서 지구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어차피 지구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M1 지구의 질량은 상수 두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지구하고 물체와 사이의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 R값도 상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G는 중력 상수로서 어떻게 상수해도, 그래서 상수여서 요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이게 G가 나온 거야. 됐어? 그래서 앞으로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나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문제도 얘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중력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게의 정의는 뭐냐? 그래서 중력의 크기, 무게의 정의는 결국 이거지 뭐.
중력이 F고, 그치? 무게가 F기 때문에, F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mg인 거야. mg에다가 그냥 절대값 씌운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중력, 무게, 질량 세 가지의 관계를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자, F는 mg라는 큰 틀 안에서 보자면은 이 F의 정의는 뭐냐? 이게 중력이고 요 m, 요게 질량이고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요 g, 요게 중력 가속도 상수, 중력 가속도 상수값 9.8 이거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무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게, 중력, 질량,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상수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교재에 소개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무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 무게에 대해서는 1번 지구에서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달에서의 무게가 있어. 우리가 지구와 달은 서로 둘 다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야. 지구에서의 요 무게를 구할 때는 요 G값이 9.8이거든. 그래서 지구에서는 요 G값이 요 가속도 상수값이 약 9.8인데 달은 애초에 봐봐. 달 같은 경우에 똑같이 얘를 구하면은 달의 반지름 그 다음에 달의 질량 대입하면은 요 G값이 약 6분의 9.8 나와요. 대충. 그러니까 6배 더 작아. 지구보다.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은 지구에서의 중력, 달에서의 중력을 구할 때 좀 달라, 결과가. 구해볼게, 몇 가지. 간단하게 이런 거겠지, 만약에. 어떤 물체에 10kg의 질량이 있다, 어떤 물체가. 했어? 그러면, 아니다. 10kg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물체의 질량이 만약에 6kg이래. 이때 지구에서의 무게, 달에서의 무게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결과가 달라. 무게는 그냥 중력의 크기로 하면 되니까 F는 mg 넣으면 되겠지. F는 mg. 봐봐. F는 mg. 넣으시면은 너는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 58 나오겠지? 단위는 뉴턴. 이게 답이고 이거 구한 거다. 이거 구한 거야 지금. 6 곱하기 9.8 한 거라고.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까 그러면? 9.8이겠지. 달은 9.8 이렇게 나와요. 몇 배 차이야? 6배 차이지? 그래서 6배 차이예요. 그래서 달에서의 무게가 지구에서의 무게의 6배 더 크다. 아니, 지구에서의 무게가 달보다 6배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력에 의한 현상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다 중력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고 그래서 다시 얘를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중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근데 이거를 알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크기에 대해서는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혹은 뭐 물체와 지구 사이의 중력을 물어볼 때는 물체가 받는 지구의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력,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질량, 중력 가속도 상수 요 4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한마디로 볼 수가 있어. 여기 안에서.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중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무게를 구하세요는 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무게의 정의는 중력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 166페이지에 1번 풀어볼래? 166페이지에 1번. 166페이지에 1번. 일단 그림을 그릴 테니까 풀었니 혹시? 수민아 기억 맞아 틀려? 166페이지 교재 풀었어 지빈아? 네? 지빈이 자 기억은 5야 X야? 5 아까 얘기했지? 항상 중력 두 개의 힘이 있으면 쌍방향 힘이 있고 크기는 같은 거야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주원아 니은 어때? 맞아요. 틀렸어 자 R이 커지면 F1이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지지 봐봐 야 이 공식 봐봐 R이 분모 있잖아 당연히 그러면 이게 커지면 얘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작아진다 틀렸고 디귿 M1이 작아지면 F2는 커진다 이거는 수민아 뭐야? 들어 도아야 어때 디귿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보고 이 공식 하에서 생각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너보고 직감을 가지고 찍어서 풀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 식을 보고 각각 요 분자 분모에 있는 요소들을 본 다음에 이게 각각 커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에서 F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본 거야 지금 계속 그래서 니은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R이니까 당연히 R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는 M1 얘를 물어봤네 그렇지? 얘에 대해서 물어봤지? 얘가 작아진대 어떻게 돼? F2는? 작아지겠지 왜냐면은 자 얘가 작아지면은 F가 작아질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치? 민준아 봐 얘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요 F는 F1과 F2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1을 물어보든 2를 물어보든 똑같이 작아지는 거야 당연하게도 답이 그래서 기억만 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기억만 답이고 다시 돌아갈게 돌아와서 이제 교재 다시 160페이지 밑에 B번 볼게 저 B번은 이미 중3 때 했던 내용이거든 뭐 이게 뭐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A 파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B 파트인데 B 파트는 뭐냐면은 이제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뜻해 자유낙하 운동 이거 중3 때 내신 때 나올 거고 어차피 시험 범위 아니었으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은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받아 떨어지고 있는 운동이야 떨어지는 운동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게 자연학과 운동의 정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빨라지거든. 중력받아가지고. 써볼게. 자, t 시간이,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동 거리까지 다 써볼게. t, v, s. 이게 시간, 이게 속력, 이게 s가 이동 거리야. 다시 보자면 이게 시간, 그 다음에 v가 그때 물체의 속력, 세 번째 s가 이동 거리. 자, 만약에 이 물체가 1초 뒤에 여기 있었다 해볼게. 1초 뒤에 여기 있었다. 그 다음 2초 뒤에는 여기 있고 3초 뒤에는 여기다 해볼게. 아직 바닥에 안 닿았어.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로는 얘가 1초, 0초, 1초, 2초, 3초 라고 보면 되고 1, 2, 3초.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한 속력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미 정해져 있어. 자, 9.8 m per second 1초일 때는, 그 다음 2초일 때는 19.6 m per second, 그 다음 3초일 때는 29.4 m per second가 나와. 됐어? 이게 자연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대로 비례해서 뭐가 증가한다? 물체의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공식을 만들 수 있어. 바로 공식을. 뭐야 이게 1 넣으면 9.8 나오고 2 넣으면 19.6 나오고 3 넣으면 29.4가 나오는 거잖아. 함수지? 그러면 그치? y는 ax 꼴 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9.8이고 a가 9.8이고 x가 이거겠지. 그래서 내가 임의의 시간에 따른 임의의 시간에 해당하는 그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내가 t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v는 9.8t, v는 9.8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됐어? 1초 뒤면은 1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1, 2, 3, 4 넣으면 되게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9.8의 배수야. 두 번째 볼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너 어제 들었으니까 대충 알 수 있겠다. 이동거리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얘를 구하려면은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려볼게. 이게 원래는 중3 때 속력 시간 그래프 그린 다음에 민넓이가 이동거리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긴 하는데 일단 그려볼게. 자, 이 곡선은 VT 곡선이고 1초일 때 9.8이고 2초일 때 19.6이겠지. 점 찍으면 돼. 점 찍어서 이으면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체가 빨라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 요 VT 곡선 상에서는 민넓이가 곧 뭐냐면은 이동거리거든. 됐어? 이 얘기는 1초까지 이동거리는 이거고 2초까지 이동거리는 이거에 해당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해봐. 지금 내가 딱 힌트를 주면은 여기가 1, 2, 3, 4, 9. 이 y 값이 한 칸당 9.8이야. 얘는 19.6이고 여기는 29.4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1초까지가 이동한 거리 이거 구하시고 2초까지 이동한 거리 또 구하시고 세 번째 3초까지 이동한 거리도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각자 구하고 내가 검사할게. 각자 구해봐.